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승 경력 30년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해설방송 위닌의 허찬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2016년 4월 22일 금요경마 위닌 경마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매주 주옥같은 마필들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1경주부터 고배당 마필을 추천을 드렸어요. 우리 이성일 위원님께서 훈련 내용 아주 좋게 본 마필 엘리사를 추천했었죠? 예. 그리고 문자도 신청하신 분들한테 맞춰주셨나요? 받으신 분들은 맞으셨겠죠. 저도 방송 내용을 뭐 좋게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도 둘 다 적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경마팬 여러분들도 아마 적중을 많이 만들어내셨을 거예요. 엘리사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 경마 같은 경우도 뭐 곳곳에서 많이 들어왔고, 특히나 마지막 경마, 일요일 마지막 경마에서는 제가 고배당마를 정확히 예신노브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많이들 적중하셨다고 연락들이 왔고, 또 칭찬들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또 제주도 신사고위원하고 통화하면서 정확한 내용들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또 배당마필들, 뭐 지난주는 동보생각 같은 경우가 배당마를 아주 제대로 꽂히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 많이 준비해 오셨죠? 예, 이번 주도 아주 준비 나름 열심히 잘 했는데 우리 경마팬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적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 경마장은 좀 뒤숭숭해요. 왜냐면은 지금 조교사 두 분이 지금 31조 수장하고 51조 수장분들 두 분이 지금 조교 정지를 지금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방송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금요일은 특별한 사항은 이제 이번 주부터 신규 용병들이 부산 경마장에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노조무가 간 대신 그 자리에 사토시 기수가 오는데, 사토시 기수는 제가 볼 때 한 22년을 기승을 했어요. 말 22년 탔으면 어느 정도인가요? 22년 탔으면 나름 어느 정도 탔으면 잘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위원님이 몇 년 타셨어요? 저는 한 6, 7년 탔죠, 저도. 네. 그러면 이제 1300승 정도 했다고 그러니까. 아우, 아주 베테랑 최고의 기수가 왔는가 근데 이제 다만 안타까운 거는 이제 중앙경마장이 아니라 지방경마장 출신이기 때문에, 지방경마장에서 온 친구들은 야리조가 가능해요. 네? 지금도 일본 경마장이, 지방 경마장들이 이제 홀대받는 이유는 야리조들이 아주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팬들이 외면해서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뭐 지금 온 기수한테 바로 야리조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용병들은 일본 기수들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일본 기수나 뭐 한국 기수나 뭐 틀리진 않더라고, 타는 거 보면은. 사실 우리 기수가 더 잘 타는 특별한 누구지? 다나카나 후지 이런 사람 빼고는 우리 기수가 더 잘 타지 않았나 저는. 근데 후지가 잘 탔고 이쿠야스도 잘 탔어요. 근데 마지막 끝물에 좀 안 좋게들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안 드는 기수들, 물이 안 드는 기수들, 물론 기수들이 조교사의 작전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건 사실 아니겠어요? 예. 하지만 좀 정직하게 또 따라주는 그런 마방으로 가는 기수들, 이런 기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 기수 또 하나 와요. 아라곤이라고. 근데 이 기수도 좀 뛰는 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사토시가 1경주부터 기승을 해요. 8번 신라의 여왕 기승하고 있는데, 그 기승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관상으로 봐서는 뭐 작전이 들어갈 관상 같아요. 관상은 제가 마사에 뜬 관상을 보니까. 네. 사진이니까요. 네, 사진에도 어차피 관상은 묻어 있으니까. 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마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이번 주 경마 어렵습니다. 뭐 매주 어렵습니다만.
국 6등급 1000m 일경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이 가장 세게 본 말. 예, 저는 이번 경주에 12번 아름다운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은요, 유현명 기수가 선행형의 마필은 아주 잘 타주는 기수로 알고 있고, 또 이 마필이 선행형의 마필이고, 또 외곽번호지만 스타트가 가장 빠른 말이 아닌가 싶어서 관심 있게 좀 봐주십사 해서 이 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뭐 초속이 좋아요. 밀고 나오는 초속. 그러니까 뭐 일본 용어로 하면 뭐 대하시라고 그럴까요? 예. 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꿈을 보시는 거고. 외곽 게이트입니다만 요즘 주로가 또 부산 주로가 좀 바뀌었어요. 앞에 붙여야 또 들어옵니다. 자, 나머지 말들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5번 잔트가르라든지 10번 트리플 파티 이런 말들이 이제 인기마로 돼도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름다운 꿈하고 같이. 근데 이 김영근 기수가 지난주 행보를 보니까 지난주뿐만이 아닙니다. 요즘 행보가 약간 좀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19조 마방의 말을 타면은 기가 막히게 승부를 아주 열심히 타는데 다른 진말들 타면은 인기마 타고서 입상을 못하고 3, 4차게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잔트가르가 과연 어떻게 타줄지 의문입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아름다운 꿈하고 이마신 차이가 났는데 배당 상황도 좀 보고 싶어요. 너무 배당이 없으면 한 번 정도 더 기다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들고 트리플 파티는 공백 이후에 나오지만 않았으면 얘로 사실 가고 싶습니다. 근데 공백을 갖고 나와도 말 문제는 없더라고요. 이미 1000m 입상을 했고 그래서 5하고 10이 어느 쪽에서 바람이 부느냐 바람 안 부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배당이 좀 나오는 쪽으로. 그 다음에 약간 보충 설명을 하면은 뭐 11번 퍼펙트 킹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고배당만 한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안 팔릴 겁니다. 2번 스카이 위너예요. 요거는 이제 2월 26일 날 안쪽에서 이제 kop하면서 싹 그 03초 대 기록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기 때는 늘어난 거리에서 선임만 붙다가 밀려버리는데 제가 뭐 전개나 이런 거로 보는 게 아니고 이번에 컨디션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 눈에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난주 엘리사를 위원님이 얘기할 때 컨디션이 좋았죠? 예, 저는 그 말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엉덩이 중후가 높은 게 앞으로 이렇게 뛸수록 이렇게 더 성장이다 그럴까지 키가 클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추천드렸었는데 또 다행히 그게 잘 들어와서 고배당을 안겨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말은 마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제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희 방송을 위해서 뛴 건지 아니면은 제가 눈을 잘못 뜨고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컨디션 하나는 좋고 다시 감량 기술을 썼기 때문에 1000m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kop하는 전개를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트리플 파티는 공백, 잔트가르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 그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이어질 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가죠. 자, 이경주합니다. 1000m 국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예, 저는 이번 경기에 5번 엔터웨이 퀸 요마피를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이마피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맞아서 파티인 더 데저트라는 마필 4군하고 막 병합을 하는데 잡고서 앞서는 탄력이어가지고 이번 경주도 웬만하면 이마필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 있게 봐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실 제가 뚜껑이 좀 열렸던 경주예요. 제가 복병으로 최강 엑설런트를 잡아내갖고 메이저 슬램으로 원틀 마번을 거의 공략을 했는데 이 최강 엑설런트도 간신히 복귀로 잡아낸 말이고 진짜 어렵게 잡아냈는데 이거보다 인기가 더 안 끌었던 이 엔터웨이 퀸이랑 들어오면서 이게 복승식만 얼마에 몇 배 이게 2044배인가요? 아 진짜 눈물 나대요. 눈물이 너무 흐르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미 말이 좋으니까 그렇게 끌려라도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마필도 맨 뒤에서 지난번에 안 갈라 그러다가 어영배영 끌려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인데 좀 이번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타준 데만 그냥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 있게 봐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이경주가 왜 위험하냐면요. 선행마가 너무 많습니다. 해가 뜬다도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말이에요. 일경주에. 해가 뜬다 그때 그 당시에 선행에 성공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얘만 선행이 아니고 지금 가락여왕도 선행이고 금태도 선행이에요. 거기다 외곽에 있는 부경돌풍까지 선행마가 무려 4마리나 있습니다. 게다가 금태 같은 경우는 거의 끌리는 말이에요. 말이 끌고 나가는 말이기 때문에 누가 선행을 나가든 이 금태 때문에 레이스가 오버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경주가. 그래서 아까 엔토웨이킹 같은 경우가 1000m입니다만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써줄 수 있는 말이 되겠고 또 한 발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10번 제왕의 질주예요. 일단은 재검 이후에 능력 부진 후 재검 이후에 지난번 끈끈하게 많이 뛰었습니다. 1200을. 그래놓고 이번에 입구야스이기 때문에 입구야스는 이런 말 귀신같이 타죠. 절대 서둘러서 안 붙여요. 참고만 딱 갑니다. 그러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엔터웨이킨하고 마찬가지로 한 발을 써주면서 날아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될 거고 아까 얘기했던 그 선행마 군단 중에서는 어떤 놈이든 누가 하나 살아남는다면은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말들하고의 조합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는 배당이 메리트하고 각질 전개들을 좀 잘 살피시면 되겠어요. 제가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태 때문에 다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럴 수 선행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자,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행마가 많아도 한 말을 보내주면은 다른 말들이 그냥 잡아주는데 부산은 안 그렇습니다. 그냥 다 튀어나가 버려요. 앞선에 줄을 그냥. 또 그게 바람직한 거고 사실은요. 예. 3경주 갑니다. 1200m 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이번 3경주는 오전장 허찬지 한번 칼을 뽑아든 준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예, 저는 이번 경주 9번 메이저 슬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승이지라는 마필 상군마하고 강병합을 하는데 발걸음이 아주 가볍고 또 탄력도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걷다가 장등이도 유연명 기수이고 해서 아주 편안하게 관심 있게 봐달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엔토웨이퀸이란 마필이 제 눈물을 훔치게 만들었다. 이 메이저 슬램하고 최강 엑셀런트를 때렸더니 거기에 고춧가루를 뿌렸던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 슬램을 뭐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근데 이 말이 유현명 기수가 이미 2월 달에도 타봤어요. 그때도 3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직선에서 결정력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3착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축으로 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얘는 마번은 있습니다. 근데 허찬지 3경주 준비해서 가는 이유는 경마팬 여러분들 눈에 걸리지 않은 마필이 있어요. 저한테 걸려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당이 따라줄 거예요. 그 말을 필두로 놓고 공략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배당으로 메일을 한번 때려보도록, 준메인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허찬진이 준비한 준메인입니다. 자, 4경주 갑니다. 1300m고요. 국 6등급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경기는 5번 사라토 명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마필은 지난번 경기에서 뒤에서 있다가 취입을 하면서 올라온 마필인데 적정거리 1300에 쓰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 마필 관심 있게 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블루스톰이라는 마필하고 아주 강하게 조교를 하는 게 승부 있는 조교가 아닌가 싶어서 관심 있게 봐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발등이 걸릴만 하면 끝나고 경주가 걸릴만 하면 끝나서 지난번에도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1300 경주입니다. 맞아요. 이 말하고 거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인기마로 팔릴 전력들이 이제 기록 상황으로 본다면은 경마 기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레이트 펄이라든지 사일런트 라고 그다음에 타임캐슬 이런 말들이 이제 신경을 끌 수 있는 전력들로 평가되는데 이런 말 지금 얘기했던 이런 말들은 이미 껍데기가 제가 다 까진 말이라고 보고 있어요. 더 짜내봐야 뭐 간신히 2착 정도 올 수 있는 전력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 쪽에는 제가 신경을 좀 안 쓰고 있고요. 자, 이번 4경주 역시 배당마 한두를 소개하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12번 팡팡 레전드가 되겠습니다. 2월 20일 날 역시 능력 부진으로 재검을 받는데 03초대로 통과를 해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경윤이가 기승하고 아까 얘기했던 사라토 명운이란 마필하고 같이 뜁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토 명운보다는 끝걸음이 안 좋아요. 근데 왜 예고를 보냐? 다음 경주를 대비한 내용 있는 전개를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귀를 할 때 뭐 거림이 뒤에 너무 멋있어갖고 다음 경주에 인기마로 팔리는 그런 전력들은 오히려 함정이 있을 수 있고 눈에 긴가민가 보이는 말들 이런 놈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 12번 팡팡 레전드가 그런 느낌의 경주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을 한다라고 제가 생각했던 마필이 되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일런트라고 그레이트폴, 그 다음에 타인캐슬 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력들에는 매력이 없고 오히려 안쪽에 이번 영광의 제인이란 마필이 이번 경주 발 빠른 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 선행에 성공을 감행을 한다면은 2월 26일 경주만큼 버틸 수 있는 방수는 오히려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부산 오경주입니다. 거리 1200, 5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금간 메인 승부 경주 적중률이 거의 50-60%대에 육박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원틀 막건으로 적중하는 게 거의 60-70%에 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메인 승부를 진행했는데 금요일날 부산 경마는 적중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서울 경마에서 제가 뚜껑이 열렸습니다. 서울 토요일 메인 승부하고 일요일 서울 메인 승부에서 코차, 그 다음에 반마신차로 1-3착을 두 개를 했는데 그것도 회심의 한방 원틀 막건이 중고배당입니다. 토요일 날은 22배가 됐었고 일요일은 10배가 넘었던 그런 배당에서 원틀 막건들이 다 인기 1위가 못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뚜껑이 열려서 그만 1-3착의 한을 경마팬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툭툭 털고 일어나야죠. 뭐 어떡합니까? 실력으로 진 것보다는 운으로 진 것이 크기 때문에 더 칼을 갈고 닦아서 운까지 제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부산 오경주의 중반장에 제가 부산 오경주하고 제주 바로 이어지는 제주 육경주에 제가 상황을 내려고 그래요. 부산 오경주는 팔리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4-5도 되는데 정확한 얘기를 경마팬 여러분에게 사연 내용을 정확히 얘기하면서 인기마 2마리는 그대로 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기마 4마리에서 2마리 꺾고 2마리를 데리고 가고 복병마, 대당마 한두를 데리고 가면서 중반장 부산 오경주에 아주 상황을 내도록 할 테니까 지난주 서울에서 아셨던 부분 치유하자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도 배당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을 노리면서 오전장부터 아주 상황을 내고 중반장에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 화천진의 메인 승부입니다. 자, 육경주 가죠? 예, 이번 경주 미스블루. 네, 제가 경주거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1300, 5등급 마필드 11두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 뭐 아무리 빨리 얘기해주고 싶으셔도 미스블루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제가 볼 땐 이번 경주에 아주 그 안쪽 게이트고 해서 그냥 또 아까 말씀하신 사토시 기수가 처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적응하려면 그래도 조교사들한테 눈에 띄고 그러려면은 1승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요마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1경주하고 5경주에 이제 사토시 기수가 몸을 풉니다. 그 몸 푸는 기승술들을 좀 잘 보세요. 그리고 이 말은 어쨌거나 지난번 경주 때 연승공주하고 일마신인데 이번에 연승공주는 이긴다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경쟁력이라면 가능성은 안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번 미스블루 가능하고요. 저는 이게 눈에 보이는 인기 마필들에 꽂히질 않습니다. 잘. 그리고 또 요즘 경마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눈에 보였던 말들이 들어오면서 배당들 없게 들어오는 게 없어요. 거의 숨겨놓은 놈들, 꽉꽉 눌러놓은 놈들, 잠수 타 있는 애들, 발톱을 숨긴 애들, 이런 애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눈에 보이는 전력들 말고 지난번에 제가 추천을 했는데 원래 발주를 시키면 안 돼요. 근데 발주기 안에서 요동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기를 열어서 요동쳐서 기수 낙마했던 말이 플로이백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발주를 보면 약간 불안했던 건 사실이에요. 안에서 약간 요동들을 치고 그 말이 악백이라는 게 그런 말들이 있죠. 예, 게이트 안에 오면 옆에 말들이 오면 안에서 말이 흥분해가지고 막 요동치고 이러는데 이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은 정상적으로 출발을 하는데 살짝 덜 맞으면은 꼭 늑발주하고 막 앞발들 때 끊으면은 그것도 또 늑발주하고 이래가지고 말 능력은 좋은데 쉽게 추천드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무섭습니다. 사실 이 발주 요원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발주의 순간을 한번 잘못 연다 그러면은
이게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고 네, 숲에 경마 팬들도 큰 영향이 있죠. 엄청나게 좌우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물론 말이 약간의 그런 악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약간 좀 차분하게 뭐 한 몇십 초라도 좀 말이 안정된 상태에서 열어주는 그런 스타일들로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열어버려요. 뭐 예전에는 또 지난번에 제주도도 발주가 잘못되는 사건에 대해서 경주가 무효화될 뻔했던 그런 사건도 있고 뛰다가 말고 하여튼간 프로에펠리는 그런 사건이 없이 정상적인 출발을 했다면은 저는 그때 입상을 했을 거라고 좀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 경주 때 약간 좀 아껴놨던 말은 외곽에 있는 입구에서가 기승한 위닝 스토리란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말도 기본적인 전력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문중원 기수가 끌고 들어왔을 정도니까. 그죠? 네. 이 12월 달 경주 때를 생각하면 이런 말들이 오히려 배당 가치들이 있는 말이다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7경주 갑니다. 거리 1200, 혼합 4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예, 저는 이번 경주에 마이 앨리스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필은 대상 경주에도 여러 번 출전하고 이래가지고 좀 사이즈상 한 등급 위에 마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번 경주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 지난번에 뛰었던 애들은 사실 마이엘리스가 붙을 만한 애들이 아니에요. 예, 오뚜기를 걷다가 옆에다 붙였으니 이게 뭐 퍼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뚜기를 평가를 만약에 그렇죠. 뭐 지금 말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붙이지 말아야 될 때다가 붙여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뛸 수 있는 편성에 와 있고 역시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7경주. 요즘 이런 경주들이 만약에 형성이 되잖아요. 이런 경주가 형성이 되면은 19조 마방이 되는 말이 있을 때 신경을 좀 써야 돼.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19조 신마가 하나 출전하고 있어요. 외곽에 있는 노스몰 코리아가 되겠는데 이런 19조 말들이 하나가 나오게 되면은 다른 이제 19조에 기승했던 기수들이 파이팅이 좀 약해져요. 평상시보다. 그게 참 신기한 일이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김용근 기수가 지금 마이엘리스로 가고 이거를 입구야스로 안장을 교체했는데 말값이 1억 8천이에요. 1억 8,800. 어우, 말 자체가 네, 강아지지만은요, 네. 아주 그냥 사이즈가 틀리더라고요. 포스가.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국사학은 시선 포착하고 병합할 때도 예. 제가 볼 때는 바로 실전에서 들어올 수 있는 떡대 같더라고요. 이게 550kg 대면은 거의 말이 이 군살들이 붙어서 좀 빼줘야 되는데 요거는 군살이 좀 없더라고요. 예, 벌써 어느 정도 근육이 네. 형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보셨죠? 예. 그래서 노스볼 코리아가 19조 말인데 이 19조가 만약에 승부가 걸리면은 아까 얘기했던 마이엘리스 김용근 기수가 어떻게 탈지 그 다음에 안쪽에 유현명 기수의 월드킴 그 다음에 송경인 기수의 어메이징 데이지 서수훈 기수의 대호의 장군 이게 다 19조 기수들 타는 기수들 아니겠어요? 예? 전부 19조 말을 타는 기수들인데 어떻게 타나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타나 한번 잘 보는 것도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8경주 갑니다. 1400m 혼합 4등급 핸디캡 7두 단순한 접전구입니다. 자, 예, 저는 이번 경주 팡팡이어를 관심 있게 받으려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에 옷가베 기수가 조교를 하면서 아주 말 상태도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선행형의 마필로서 뚝심도 아주 상당히 좋은 말이라고 저는 이 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문중원 기수 2번, 옷가베 기수 뭐 말이 알아서 간다는 얘기죠. 문중원 기수가 타고 2번 왔다면은 그냥 그리고 또 빠른 말이 없어요 이번 경주. 팡팡이어가 또 앞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57이라도 제가 볼 때는 500km가 넘는 말 아니겠어요? 어우, 말 자체가 뚝심이 뭐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위원님이 이제 예전에 기수 생활할 때 예. 500km 넘는 말들 타보셨죠? 타봤죠. 예.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많더라도 긴가민가 할 정도로 이렇게 몇 두밖에 안 됐는데 요 근래는 500km 넘는 게 그냥 자주 있더라고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때로 따진다면 한 470km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럼 그런 말들이 부담 중량 소화하는 게 다른 말에 비해서는 소화가 빠르죠. 아, 그거는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요. 예, 부담 중량은 딱 한계치에서 말 체중에 상관없이 우리가 봤을 때 뭐 500kg대가 1kg의 부담 중량을 이기느냐 지겠느냐 막 이렇게
남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경질에는 마필이 1군에 상당히 잘 뛰었잖아요. 선행형의 마필로서. 59를 달면은 선행을 가는데 60을 달면 못 가요. 말의 한계 부중이 도달한 거죠. 그거. 예. 그게 그 당시에. 희한할 정도로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쉽게 막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오바인 것 같아가지고 조심드렸습니다. 위원님이 탔을 때 그 당시는 한계 부중이 맞아요. 예. 근데 요즘은 사실 말들이 원체 좋아져 갖고 한계 부중은 말이 느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느끼게 됩니다. 조교사라든지 기수라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부중 뭐 2, 3kg 더 받았다가 못 들어왔다가 다음에 내가 언제 그랬냐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팡팡이로 얘기하셨죠? 예. 제가 얘기할 말은 3번 최강 몬스터가 되겠습니다. 근근히 뛰고 있죠. 53을 갖고 이제 재검위에 5착으로 왔죠. 당대와 신경주에. 그리고 지난번에 스위트 명원 퍼스트킹 지금 출전하고 있는 말들하고 같이 뛰었는데 졌어요. 5착으로 왔습니다. 근데 일단 기수가 세졌어요. 기수의 급이 세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당시 착차가 없었습니다. 거의 1, 2마신 안에 다 몰려들어왔던 그 착차고 그 다음에 부담 중량이 일단 2kg가 덜어졌어요. 같은 착차가 없었던 경주라면은 이때는 부담 중량이 2점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또 2조 강용곤 마방의 임성실 카드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승부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더라도 아주 이를 갈고 할 카드이기 때문에 최강 몬스터의 강공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구경주는 이성일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최근에 경주 기록은 안 좋지만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탄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을 현장에서 마방의 승부 의지를 정확히 체크한 후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라스트 갑니다. 라스트 10경주 가죠. 1600 혼합 3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 경주 2번 소울브레드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김영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 경주에서 좀 약간 기수가 잘못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이번 경주에서 요마필 관심 있게 봐달라고 추천드리고 싶고 또 이번 훈련 과정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페르디드 포모레이랑 12월달 뛴 경주 아니겠어요? 얘는 페르디드 포모레이는 1군으로 올라갔습니다, 벌써. 얘는 지금 3군에 있어요. 페르디드 포모레이 같이 뛰었던 애는 1군에 가 있고.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걸으면 아까도 약간 이상하게 탔다고 그러는데 말하고 좀 싸웠습니다. 끌리는 거를. 이제 말들은 가고 싶어서 나가고 기수는 약간 좀 심한 배를 하려고 들고 그렇게 될 때 끌리는 현상이 일어나나요? 예, 그렇게 되면은 좀 말하고 기수하고 싸우다가 보면은 말도 지치고 사람도 지치고 그래서 라스트에 힘 못 쓰고 이런 경우가. 근데 그거를 또 거꾸로 잘 제어를 하면 한 발을 쓸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기수가 해야 할 일이죠. 그렇죠. 이소인 기수님은 기수 시절에 그런 거 잘했죠. 나는 잘 못했다라고 하는데 남들이 잘했다고 해가지고.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도 잘했어요. 예. 자, 10경주 소울블레이드 얘기하셨고 제가 얘기할 말은 팔마의 선두가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말들 중에 꼴찌를 왔던 말들을 추천을 가끔 할 경우가 제가 있어요. 그 이유는 꼴찌를 오지 말아야 될 말이 꼴찌를 할 때 그게 제 추천 동기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 메인 승부를 갔던 말도 마찬가지. 동방의 새 아침을 제가 추천하면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로 추천을 드린 이유는 동방의 새 아침이 꼴찌를 할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전경주에 꼴찌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쌍승신 머리 들어왔어요. 착차도 거의 4, 5마신 차이 나면서. 팔마의 선두도 꼴찌로 오면 안 될 말이에요. 근데 꼴찌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이번에 기수가 누구냐? 유현명 기수예요. 이건 말의 능력을 한번 이빨에 뽑아달라는 지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정확한 3착 퐁당을 만들어 놓은 사건이 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소울블레이드, 저 팔마의 선두 이렇게 두 마리를 얘기했고요. 하나 궁금한 말이 있네요. 이번에 어떻게 탈지. 백두가 이제 19조 마방 말 아니겠습니까? 예, 됐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컨디션은? 저는 이번에 컨디션 아주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준비하는 과정도 장풍 파당이라는 마필하고 강병합을 하면서
건드리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저 뛴 것도 한번 쫙 봤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그렇게 못 뛰는 말은 아니었는데 지난번에 너무 못 뛰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캐션 마크는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3월 25일 날은 공백 이후에 나왔다 치고 지난번에는 페이스가 너무 빨랐습니다. 빠르니까 뭐 말이 자기 페이스도 못 맞췄고 그리고 막상 또 빠른 페이스다 보니까 발동 걸릴 시간도 없고 그래서 3착으로 온 것 같은데 최시대 기술을 기승시킨 걸로 볼 때는 새로운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끌어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마피 되겠습니다. 백두까지 3대 마피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금요 부산 경마 해설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날 방송에서는 이번 사건이 이제 쟁점화가 되고 있는 이제 큰일이에요. 지금 이제 어디까지 흘러갈 건지가 문제가 될 텐데 일단은 이제 마사에서 공지가 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방송, 일요일 방송에서는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제주경마 경마 해설방송 윈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뭐 주옥 같은 내용들, 그다음에 제주의 승부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사고 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이번 주 또 마필드 출전말들, 혼전 경주들도 많기 때문에 또 내용은 좀 잘 들어보도록 하죠. 자, 신사고 위원. 예, 제주도 신사고입니다. 예, 요즘 뭐 매주 방송 내용이 좋아요. 아, 예. 예, 뭐 저 거의 다 얘기하는 말들 가운데서 입상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마팬 여러분들이 조합만 잘 해가시면은 충분히 적중들을 배당들을 많이 잡아 가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제주 상황을 보면은 경주가 사실은 뭐 제대로 열릴 상황이 아니었죠. 예, 그 당시에 뭐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상당히 현장 여건이 어려웠던 날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발주기까지 고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외곽에서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발주기 끝에 있는 고정하는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가 파손이 되면서 뭐 바람이 빠졌는지 타이어가 잘못됐는지 하면서 출발대가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경주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전부 요즘 상황들이 다 악조건 쪽으로 흘러가. 안 그래도 제주 경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런 뭐 천재지변까지 동반돼서 어렵게 만들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이번 주는 어떻겠습니까? 조교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이번 주는요? 아, 또 그날만 그랬지 그 바람이 다시 또 멀쩡하게 또 육지로 넘어가면서 그 이후부터 다시 정상적인 날씨로 뭐 아주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지금 아주 정상적으로 준비 잘 된 상황입니다. 네. 뭐 이번 주 출전마들의 뭐 조교 컨디션 체크하는 데 문제가 없었죠? 네네. 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뭐 또 좋은 내용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네. 자, 1경주 10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9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출전마들이 지금 뭐 기가 좀 올라가는 상승세 곡선을 긋고 있는 말들이 몇 두가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세게 보는 말을 어떤 말 봐요? 3번만 대왕성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대왕성 같은 경우에는 휴양휴에 한번 적응을 했던 경주에서는 상당히 말이 좀 무리한 도주성의 전개로 좀 폭주하는 그림으로 좀 뒷심이 없었는데 지난번부터 조교사가 훈련을 하면서 말이 상당히 차분하고 좀 전보다 많이 여유가 많이 나아진 또 그런 주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또 소속주의 조교보께서 또 인터뷰에 나오셔서 이 대왕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대왕성이란 말이 그래도 마방에서는 그 혈통적인 기대치라든가 좀 원래 기대를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직전에 약간 좀 골마겸기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더 이상 말이 뭐 나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정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1000m도 통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난번 뛴 거 보니까 선임력도 좋고 직선에서 뭐 채찍도 한 대도 안 되고 그냥 바로 입상권을 움켜쥔 자세이기 때문에 늘어난 100m 더 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네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말들 중에서 좀 더
주목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4번마 새로움도 최근에 주행 불량으로 2번의 제거만 받고 있는데 기본적인 체형이라든가 전반적인 마체의 밸런스 이런 부분이 꾸준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지금 처음부터 처음 뛰는 말이지만 역시나 좀 통할 수 있는 말로 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이제 재검 내측 기대는 것 때문에 재검 받은 말이죠. 네네. 그 재검 받을 때 보니까 그런 내측 기대는 현상들은 어떤가요? 안득수 기수가 마지막에 좀 제거 받았는데요. 그때는 상당히 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됐었고 이번 훈련 때에도 마체가 많이 좀 올라온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안으로 기대는 말이니까 그냥 여차에서 앞에 나가갖고 선행까지 감행해서 그냥 펜스에 붙여도 더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어차피 빠른 말들이 인코스에 2번, 3번, 4번, 1, 2, 3, 4가 좀 빠른 말인데 이쪽에서 어떻게 전개가 풀려가는가에 따라서 좀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제가 보는 배당마 한두는 일경주에 사실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렸는데 너무 오랜 공백 이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제국.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컨디션도 아니었는데 앞에 붙였다가 뒷심발이를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컨디션 상황은 어때요 이 말이? 예, 이 말이 지난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이번에도 말은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과 좀 변화를 비교하면 지난번에 휴양 이후에 입사 이후에 상당히 빠른 출전 주기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후보생이 전에도 13주에 후보생이 주기를 한 말들이 좀 불안감이 있다 얘기했었는데 이 말도 그 당시에 훈련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후보생한테 맡겨버린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훈련이 좀 부족했었는데 이번에는 소득시의 관리사가 훈련을 했었고 조교 때 말은 예전에 비해서 특별히 나쁜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원래 좀 파행기가 보였단 말인데 걸음도 이상이 없고 충분히 이 말도 또 기술적인 선행을 나선다면 조심을 해야 될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은 한영민 기수가 지난번 탄 게 아쉽다고 다시 태워달라고 그랬다면서요? 예. 조교사께서 또 오늘 인터뷰 때 나와서 한영민 기수가 지난번에 좀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말이 항상 보면 외곽에서는 전기가 상당히 좀 꼬였단 말이에요. 인코스에서 선입 전기를 풀어가야 되는 말인데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1번 게이트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 말에 좀 특유의 선임 능력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고 이번에 역시 훈련 때 말 상태라든가 조교 내용 보면 최근에 분명히 이 말도 상태는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말이 두수가 더 넘어가면은 배팅 마번에서 한계가 도달될 것 같으니까 네. 항상 제가 추천드리는 말들은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제가 추천하는 근역수 이상의 말들은 추천이 안 됩니다. 자,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 이경주 1000m 한라마 3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이 되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 혼전 구도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신사고위원의 추천마가 있다면? 예,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입니다. 여기 일경주에 비해서 같은 레벨의 말들인데 일경주에 좀 강한 말들이 몰렸다면 이경주는 좀 상당히 좀 약한 말들 위주로 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기준마에서 3번마 러브헌터인데요. 러브헌터가 장호성 기수가 직전에 제 자체 경주에서 아주 강력한 인기로 팔리고 이게 3등으로 오면서 좀 민폐를 끼친 말인데 이번에는 조교사가 훈련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말을 끝까지 열심히 뛰게 하는 그런 식의 조교를 하더라고요. 좀 다리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마지막에 강하게 몰아내면서 좀 말의 근성을 살리는 훈련 내용이 좀 인상적이기 때문에 3번마 러브헌터 이 말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장우성 기수가 옛날에는 중계 경주에 나와서 인기말을 타고 못 들어왔는데 요즘은 중계 경주는 좀 잘 타는데 자체 경주에서 인기말을 못 타고 들어오나 보죠? 예, 간혹 이렇게 좀 민폐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만나서 정신 좀 차리고 타라고 좀 얘기 좀 해주기 바랍니다. 아니 또 이번 주에 또 대상 경주가 있기 때문에 또 대상 경주에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또 항상 또 그런 부분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요. 제가 좀 약간 높게 보는 말은 아직 거리 검증이 안 돼 있는 말입니다. 이뿐이란 말인데 말이 3월 18일 날 제가 뛴 거부터 볼 때 보니까 말이 외곽에서 날아오는 주폭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금 지난번 주에도 얘기했다시피 8조 지금 고성동 마방이 무조건 열심히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네, 여기도 지금 우승이라든가 상금거래가 너무 안 됐던 마방이기 때문에 되는 인기말들은 일단 열심히 지금 승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하여튼 이쁜이를 보겠고 한 마리만 더 추천해보죠. 신사고 위원님. 모른말. 예, 이번 막 큰 보석이란 말인데요. 예. 이 말은 좀 조사께서도 오늘 말씀하시기를 체중이 너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또 체중을 좀 불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한 체중이 한 10kg 이상 빠지면서 마체가 너무 얇아진 상태예요. 근데 이 체중이 빠지다 보니까 초반 순발력이 안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훈련 때에는 말이 상당히 힘이 꽉 차 있고 그냥 속보만 가더라도 말이 아주 힘차고 좋아 있는 상태. 체중을 좀 적당히 불렸다고 하니까 큰 보석이 좀 체중이 증가가 됐다면 좀 전보다 스피드가 많이 보강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드렸고 제주 삼경주로 넘어갈게요. 거리 800m고 제주 3세 이상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인기마로는 4번 세웅지마를 필두로 놓고 구멍이 다 팔릴 그런 경주 편성인데 세웅지마의 컨디션은 어떤가요? 예, 세웅지마가 이번에는 좀 훈련이 평소보다는 좀 약하고 좀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지난번에 비교해서 크게 말이 뭐 더 좋아졌다거나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고요. 또 세웅지마의 편성을 보면 물론 지난번에 3세의 말들이 있긴 했지만 좀 앞에 있는 말들이 죽으면서 편하게 좀 레이스가 끌었던 내용이었고 문성호 기수가 최근에 계속 기색을 했었는데 또 이번에 원율 기수가 기색을 하는 점 약간 좀 변수는 있는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까 문성호 기수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석군에 기승하고 있네요. 네, 소속점 안에 기색을 하면 일단 뭐 타조 신청이 어려우니까요.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또 예민하게 작용될 수도 있네. 지난번에 사실은 뭐 산다법이랑 뛸 때 보면은 뭐 말이 약간은 버거워하는 느낌도 들긴 들었지만은 일단은 놓고 하긴 좀 그렇다 이거죠? 예, 뭐 지난번에 뭐 최선 지어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좀 걸립니다. 외곽에 있는 새벽 초는 어때? 지난번에 앞에 나갔다가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에 덜미를 잡혔는데 이번에 거리가 800으로 줄였거든요? 예, 오히려 새벽 초원이 좀 전력에 안정감이 있는 말이 아닌가 보고 싶은데 이 말이 10번 게이트만 최근에 또 희한하게 10번 게이트로 계속 밀려있는데 원래 선행 습성은 아닙니다. 앞에 있는 말들을 따라가면서 잡아내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근성이 좋았단 말인데 이 말이 오히려 혼자 뛰니까 말이 마지막에는 걸음이 죽었다기보다는 말 자체가 좀 경주를 포기하는 듯한 원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혼자 뛰면 안 뛰는다고 하는데 제주도 스타일로 얘기하면 말이 혼자 가면 안 뛰는 또 그런 기질이 나오면서 지난번에 좀 3위 그쳤지만 오늘은 또 10번 게이트고 오히려 앞에 가는 말들이 6번과 9번 이 도주성 하는 말들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따라가다면 10번이 오히려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뭐 좋은 경주 조건이다.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또 한 마리 궁금한 거는 이제 심창 기운인데 이게 과부중 60에서 60.5까지 달고 못 뛰었는데 이제 이번에 좀 한결 가벼운 58.5를 달았단 말이에요. 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솔직히 이번에 58.5의 핸디도 솔직히 이 말한테는 버거운 중량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에 한 여기서는 한 55 정도만 받아도 좀 적당할 것 같은데 말 자체의 능력이 그렇게 탁월한 말은 아니고요. 역시나 뭐 주행 분량 상당히 좀 안으로 기대는 습성이 심하기 때문에 쉽게 기수가 기승을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안덱스 기수가 지난번에 한번 호흡 맞춰봤지만 뭐 훈련 때 모습도 아직도 뭐 주행이 좀 약간 까다롭고 그렇게 크게 그렇게 변동은 없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제주 경마 핸디캡퍼들이 부담 중량을 좀 너무 말들한테 과하게 주다 보니까 인기 말들이 부러지면서 배당들이 많이 산출되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건가요? 의도적으로 배당을 터뜨리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치수를 제대로 알고 말 부중들을 주는 건가요? 느낌이. 아니 뭐 저희가 보기에는 뭐 전문가들이나 뭐 조교사분들도 오늘도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우승마에 우승을 못하는 핸디를 주고 있다. 좀 이런 식의 얘기가 많거든요. 그걸 한 번에 너무 큰 폭의 핸디 변화. 제가 가장 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너무 4kg, 5kg 이상의 너무 큰 폭의 핸들 변화주다 보니까 이 전례 없는 핸디 평가에 따라서 이 통배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고객들 입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내용인데 또 핸디가 높은 말들이 최근에 많이 좀 인기마가 부러지면서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핸디캡의 평가 오류로 밖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평가 방식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핸디캡이라는 것도 물론 지금 서울의 레이팅 시스템도 그렇습니다만 제주도 물론 핸디캡 경주이니까 핸디캡을 어떻게든 줄여서 평등화시켜서 이제
동등하게 우승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핸디캡이 맞긴 맞는데 사실상 줘야 될 핸디보다 더 과중하게 준다는 거는 웬만한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핸디캐퍼들도 그거를 뭐 모르고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수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로서 볼 때. 네,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요새 핸디캡 경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에 한 주에 한 100마리 이상 100마리 가까이 지금 핸디캡을 평가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지금 핸디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가. 만의 능력과 상대 비교 이런 분석에서 상당히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좀 전문성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핸디캡 위원이.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도 적중을 못할 때는 경마 팬들한테 혼나지 않습니까? 공부 좀 더 하라고 사람들이 저희 예상가들을 질타할 때 공부 좀 더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다 일리가 있으니까 저희도 더 열심히 파고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핸디캐퍼도 마찬가지로 좀 능력에 맞는 핸디를 부여할 때 공정성 있게끔 경주가 운영이 되고 그것이 다 경마 팬들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제주 4경주 900m 3세 이상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인데 자, 메인 가져가죠? 네, 메인 출사표 좀 내봐요. 아까 좀 제가 했던 얘기하고 우리가 했던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메인에. 네, 물론입니다. 12번 으뜸공신입니다. 으뜸공신이 지금 74kg의 핸디인데 제가 봤을 때 3세마한테 이런 핸디를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뭐 12만 으뜸공신은 물론 입상을 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12번보다는 더 다른 뭐 조건이 좋은 그런 믿을 수 있는 충마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기대를 하면서 추천 경주로 준비한 경주입니다. 머리를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올 말을 놓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완전감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는 올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에 하나 으뜸공신이 입상해서 실패할 경우는 바로 배당으로 연결될 수 있는 찬스가 오네요. 네네, 으뜸공신도 지금 현장을 봐야 되는 그 정도의 컨디션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4경주 필히 적중을 해서 경마팬 여러분들 저희 위님 방송을 시청해주고 또 애청해주는 경마팬 여러분들께 한고라 선사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4경주.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제주 6경주입니다. 거리 1400m 한라마 2등급 마필들 8대 단촐한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제주 메인 승부 경주 아쉽게 됐습니다. 목으로 졌어요. 1-3차. 그러니까 서울 경마도 1-3차, 제주 경마도 1-3차. 참 한이 많이 남는 경주들이 많네요. 그런 것들이 다 1, 2차만 돼서도 경마팬 여러분들은 대고라 상황에 이미 올라타셨을 텐데 어쨌거나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자, 제주 6경주 역시 인기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불안한 인기마 또 최고 검사 때문에 또 상태가 좀 안 좋아진 말들 이런 정확한 내용들을 갖고 묻는 경주예요. 당연히 중배당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만드는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붙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길 확률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어요. 자, 정확한 사연을 갖고 승부할 마필들만 골라서 제주 메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7경주로 갈게요. 400m고 3세 마령 12회 접전 구도인데 요즘 이 400m를 잘 줍니다. 이 보면은 경마 편성으로 지난주도 금요일날 400을 줬죠. 예. 그래서 터지지 않았습니까 지난주도? 네, 그때는 워낙 좀 말들이 수준차가 없었기 때문에 부진마 편성이었고 좀 그때는 인기마와 부진마의 능력 차이가 없었던 경주였기 때문에 무지에서 나오는 그런 고배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예상가들이 요즘 이 제주 경주가 중계 경주 말고 한 경주가 더 신설이 됐는데 경마 팬들이 청취를 잘 안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용으로 써먹으려고 뭐 그냥 복병을 거꾸로 해서 어떻게든 하나 배당을 맞춰보겠다는 식으로 던지기 예상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중계 경주를 하나 더 늘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뭐 솔직히 예상하는 입장에서 물론 모바일 경주라서 더 찾아주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크게 이렇게 비중이 있는지 저는 좀 아직은 좀 신뢰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전국에 중계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은 아까도 했다시피 이런 경주가 예상들이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는 뭐 그렇게 갈 일은 없는 거고, 정확히 적중할 수 있는 말들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네, 물론이죠. 7번 시트. 어떻게 생각해요? 히트가 데뷔전 때 이 우승을 한 말인데, 이게 사실 주행검사를 합격하기 전까지 두 번의 주행검사에서는 전혀 능력 발휘가 안 됐단 말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출발이 많이 향상되면서 좀 10마 편성에서 뭐 수월하게 우승을 했었는데, 혈통 자체가 800은 어렵고 400m에 강할 수 있는 그런 혈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의 문제점은 말이 약간 좀 안으로 기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엔 또 안쪽 게이트에서 쉽게 나왔지만 중반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그런 주행이 나온다면 약간은 좀 변수는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훈련과 상태는 상당히 좋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약간 좀 기대는 걸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직진력에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네네. 자, 한 집에서 나오는 신경호 마방의 일진월보, 은빛철사 이 두 마리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던 김일환 기수가 일진월보를 버리고 은빛천사에 가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은빛천사가 뭐 상당히 400m에는 강한 말이기 때문에 아마 기수도 그래도 뭐 좀 좋은 말에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곽에서 그냥 바로 쏘고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저희 개인적인 판단도 하고 있거든요. 예, 직전에 보니까 순발력이 상당히 빨랐고, 그 당시에 보면 상당히 장기간의 휴양이었습니다. 6개월 이상의 상당히 장기간의 휴양이었는데, 오히려 말의 전체적인 상태라든가 완성도를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한결 더 마체가 상태가 올라온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단 말이었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한 마리만 딱 더 물어볼게요. 왜냐면 지금 이 800에서 뛰다가 착순권에 들어오는 애들이 400m로 줄여서 입상을 하는 경우들보다 못 들어온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차지하고, 지난번에 왜 꿈돌이가 때려 먹었던 경주, 디딤돌하고 들어왔던 경주에서 인기마로 팔렸던 도망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망자는 약간 좀 보면 좀 복걸보기 말이에요. 이 말이 그 1번 게이트에서 입상을 했을 때는 출발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말은 항상 출발 타이밍에 따른 이 기복이 있는데, 그 전에 경주 보면 반박자 늦게 나오면서 좀 막혔던 경주였고요. 지난번도 약간 뭐 출발 타이밍에서 좀 어긋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말은 기본적인 혈통이나 체형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날 말은 아니고, 가끔 이렇게 400m에서 출발이 잘 맞으면 뭐 좀 입상권에 갈 수 있는 말이지, 크게 앞으로 발전성 있는 말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사고 의원님, 네. 우리는 뭐 크게 발전성이 있는 말을 찾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경주에서 들어와 줄 말만 찾으면 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기복이 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말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외곽에 있는 은빛천사를 좀 세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방에서 두 마리 나와서 김일환 기수가 고른 걸로 볼 때도 그렇고, 승부 의지는 10번 쪽이 높다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복병만 하나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그 2번마 탐무라입니다. 예. 탐무라가 지난번도 이거 중계 경기에서 잠깐 얘기를 했던 말인데요. 아, 이것도 인기 1위였네요, 지난번에. 예, 그 당시에도 이게 초반 선행말인데도 의도적으로 잡고 추입으로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 2번 정도 마방에서 실험적으로 추입을 갔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뭐 400m고 정상적으로 좀 타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말은 이 말이 400m에서 2번이나 입상을 했던 말입니다. 400m는 능력 발휘가 됐던 말이기 때문에 좀 복병권에서는 뭐 이번 뭐 탐무라가 재밌는 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리 있는 내용이네요. 어차피 또 8조 마방이고 요즘 상금 네네. 또 없다고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때 아쉬웠던 부분을 이번에 또 만회해야 되겠죠. 거리까지 줄였으니까. 자, 이렇게 네. 하고 토요일 날 얘기거리가 좀 많으니까 토요일 날 또 시간 내서 승부 의지들, 그다음에 또 마방에 들은 인터뷰 내용들 토요일 날 경주에서 좀 한 보따리 또 풀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메인 승부 4경주는 정확하게 아주 적중을 해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한고라를 좀 해주기 바라겠고요. 네네. 네, 토요일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신사고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주 신사고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부산 경마든 제주 경마든 호락호락 넘어갈 경주들이 아니에요. 이번 주가 상당히 배당들이 동반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엇보다 촉을 좀 바짝 올리고 복병마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노림수를 두고 공략하는 배당을 노리는 그런 작전을 쓰는 게 이번 주
금융경마를 이기는 데 주요하게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토요일 유민인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